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권의 책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쓴 자기 선언문을 정의하는 거, 채널을 만드는 것까지가 늦어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연결 시스템까지 가는 데는 3년 정도가 걸려요. 이 순서대로 가본 사람 중에 3년 이상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자, 오랜만에 전업투자자 김종봉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은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이전에 이제 돈 공부는 처음이라 뭐 돈은 너로부터다. 돈은 시나리오 베스트셀러 이제 경제경영 책을 내시고 이번에 4번째 책인데 이 책과 관련해서 오늘 또 특별히 김작가 TV의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한 전용 강좌를 또 준비하셨다고. 짧은 어떤 건가요? 사실 이제 제가 첫 책을 쓰고 처음 유튜브에 출연한 게 이제 김 작가 님 맞습니다. 채널에 출연했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책이 이제 한 제가 50대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마지막 책이 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아직 40대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동갑 친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 하고 싶다. 네. 제가 8년 동안 시장에 나와가지고 첫 책을 쓰고 지금까지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히 살아온 결과값에 대한 책을 이제 남겨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년 차 전업투자자 김종봉 대표님이 한번 짧은 미니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네. 우선 제 소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종봉입니다. 자, 돈을 가르친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돈을 가르친다는 말은 사실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알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저보다 충분히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것 모르겠어요. 같은데. 저 유튜브만 할 줄 압니다. 자,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제가 아무리 많이 살펴봐도 2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나의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자, 나의 돈을 버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투자와 관련된 거. 재테크, 투자, 뭐 예금, 적금, 주식, 뭐 부동산, 코인 이런 거 내가 내 자산으로 돈을 불려나가는 나의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남의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남의 돈이라. 네, 남의 돈을 가지고 오는 방법. 예를 들어서 유튜브도 남의 돈이죠. 어떻게 보면 유튜브 어디서 입금 받죠? 저 구글한테 받죠. 구글이라는 남한테 돈을 입금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의 돈을 버는 방법, 나의 돈을 버는 방법 딱 2가지로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돈을 방법은 크게 우리가 2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영업과 창업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영업은 남의 것을 파는 행위고 창업은 나의 것을 파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영업의 대표적인 거 옛날에 영업이라 하면 뭐죠? 자동차, 뭐 휴대폰, 보험 영업 이런 거 전부 다 내 게 아니라 남의 거를 팔아주는 거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변해서 여기서 확장이 됐어요. 어떻게? 인플루언서들 공부하고 협찬하고 마케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 확장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창업입니다. 자, 창업 옛날에는 어때요? 다 뭐 돈이 있어야 하는 뭐 식당을 차린다든지 편의점이나 카페 같은 거를 창업한다라는 거. 근데 지금의 시대의 창업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전자책 혹은 내가 좋은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채널로 인한 수익 혹은 강연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도 이제는 창업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참 안타깝게 남의 돈을 버는 방법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 나를 알리기가 어려웠거든요. 나라는 존재를. 근데 지금은 그 시기가 너무 앞당겨져서 시대가 좋아져서 이제는 나의 돈을 버는 방법보다 남의 돈을 버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해졌다는 거죠.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2005년도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까지 오로지 주식으로만 돈을 벌어왔습니다. 즉 나의 돈을 버는 방법을 통해서만 돈을 벌어왔었죠. 그래서 15년도쯤에 제가 이제 월 1억 정도의 수익을 처음으로 찍고 10년 정도 투자를 통해서만 돈을 벌었던 그 과정을 모두 담아서 2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돈 공부는 처음이라 첫 번째 책, 그리고 돈의 시나리오 2권째 책을 담고 그 결과값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을까 고민해서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김작가 TV에서 처음 공개를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랑을 해주셨고 너무 감사하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다음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고 또 유튜브도 활성화되면서 채널이라는 단어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신흥부자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거예요. 20대 부자들, 30대 부자들이 예전에는 뭐 40, 50대 금수저들의 부자들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신흥부자들이 정말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 방법이 새로운 게 생겼는데
경험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제 채널을 만들고 채널과 관련돼서 나를 브랜딩하고 남의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2025년 지금까지 이제 남의 돈을 버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은 제 투자 수익만큼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대표님, 그러면 투자가 먼저인가요? 창업이 먼저인가요? 나의 돈을 버는 방법이 먼저일까요? 창업을 하는 게 먼저일까요? 김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먼저겠죠. 나의 돈을 버는 방법이 먼저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있는 사람부터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아직 안 나오는 사람들은 남의 돈을 버는 방법, 즉 창업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투자에 있어서도 저도 투자를 많이 가르쳐봤고 투자로 성공하신 친구들을 많이 봐왔고 또 주변에도 많잖아요. 근데 20대 전부 다 갈아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투자가 더 빠른 길이었을 수도 있어요. 과거엔. 근데 지금 이 시대에서 만약에 투자에서 보내는 시간과 창업에 쏟는 시간 둘 중에 동일한 시간을 썼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돈을 벌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둘 다 해봤잖아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창업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창업도 꼭 시도는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꼭 창업이라는 게 뭐 식당이라든가 카페, 뭐 거창한 창업이라기보다는 채널도 유튜브도 뭐 맞아요. 인스타그램도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의미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 전작에 썼어요. 돈은 너로부터다라는 책을 담았는데 사람들이 똑같이 그 책을 읽고 왔는데도 어려워하더라고요. 대표님, 그럼 저는 어떤 카페를 만들어야 돼요? 대표님, 저는 아직도 도대체 제가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공식화시켰어요. 제가 예전에 투자를 공식화시킨 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차트 펼쳐놓고 종목 차트 펼쳐놓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만 따라가면 누구든지 결국엔 내가 뭐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소개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공식 같은 책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나의 돈을 버는 방법 투자, 남의 돈을 버는 방법 창업,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이 될까요? 우리가 뭐 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때 1시간 정도 동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딱 3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찾기입니다. find, 찾기. 두 번째, 포지, 쌓기입니다. 세 번째, free, 연결입니다. 그래서 3F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는데 찾고, 쌓고, 연결한다. 창업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찾고, 쌓고, 연결한다. 그리고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나중에 나올 건데 순서별로 하셔야 돼요. 순서별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쌓고,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개념만 기억하시고 창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시작점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의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제가 이 강의를 조금 예전부터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매출이 그래도 한 1억씩 나오는 가게에서도 접목을 시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걸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찾기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는다라는 게 뭐냐면 자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안다. 대표님 항상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대표님 아직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30, 40대도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맞아요. 수두룩합니다. 50대, 60대도. 나이가 40대인데 자기 맞아요. 평생 직업을 찾은 사람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드릴까 해요. 자신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요. 자, 자신을 찾고 두 번째 쌓는 단계에서는 내가 찾은 내 본질을 남한테 알리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그 알린 내용을 가지고 점점점 확장해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찾기입니다. 자, 자신을 안다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기 선언문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선언문. 자, 제가 처음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안녕하세요. 20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JB 김종봉입니다.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소개해 왔어요. 아마 2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제가 모든 출연한 유튜브에 보면 제가 동일한 소개 문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자기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만드냐? 되게 공식이 쉬워요. 첫 번째. 첫 줄에는 과거의 이야기예요. 저는 20년간 돈을 공부했으니까 20년간 돈을 공부한다. 자, 두 번째 줄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나는 이제 돈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돈을 가르치고 있다. 끝으로 마지막 줄에는 내가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에요.
전업투자자 JB입니다. 저는 전업투자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님 벌써 전업투자자 아니세요? 그러니까요. 라고 하는데 제가 이 전업투자자가 제가 이야기하는 전업투자자는 투자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첫 책에 나와 있긴 한데 저는 전업투자자가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을 전업투자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씩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네. 네, 일단 지금은 이렇게까지만 그냥 써보는 거예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로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들이 썼던 자기 선언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직장을 다니며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미니멀 전문가 땡땡땡입니다. 라는 사례도 있었고 또 다음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5년간 독박 육아를 하며 경력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돕는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요.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과거의 나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지금 나의 모습, 마지막 줄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모습을 적으면 돼요. 네. 어렵지 않아요. 이 소개 문구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창업은 이 소개 문구 하나면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써보는 연습을 한번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표님 되게 거창하게 써야 되나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 소개 문구가요. 지금 7번째 바뀐 겁니다. 7번째. 그래서 저도 계속 바뀌어요. 제가 꿈꾸는 것도 바뀌고 지금 제 모습도 계속 바뀌고 네. 저의 과거도 제가 생각했을 A라는 시점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B라는 시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시점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네. 한 번만 지금 그냥 당장 생각나는 대로 네. 바로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선언문을 쓰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채널 만들기입니다. 네. 자, 채널 만들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표님 유튜브를 해야 되나요? 아, 어려워요. 절대 못합니다. 처음부터. 저도 한 10번 시도했는데 10번 다 포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유튜브를 만든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추천드리는 거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 쓸 수 있고 그리고 꼭 공개 글로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비공개 글로 쓰셔도 돼요. 저도 싸이월드 미니홈피 게시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채널을 하나 만드세요. 블로그 혹은 카페도 혼자 그냥 만들어서 혼자 운영해도 돼요. 그래서 이걸 만들고 내가 조금 더 잘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 같은 것들 이거보다 조금 더 난 다 해봤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유튜브로 가시면 돼요. 처음부터 유튜브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김 작가님도 처음에는 블로그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블로그를 했죠. 맞아요. 실제로 실버 버튼, 골드 버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받으셨던 분들이 파워 블로그 출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채널은 크게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지금 당장 내가 쌓을 수 있는 공간 정도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글을 적느냐? 이 글을 적으시면 돼요. 첫 번째 글로. 나를 소개하는 글. 자, 안녕하세요. 저도 제가 지금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지만 제 블로그 첫 글이 뭐냐면 저를 소개하는 글이에요. 2018년도에 써져 있는 글입니다. 지금으로도 한 7, 8년 됐죠. 제가 해봤던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20년간 돈을 공부하고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JB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여기 어떤 글을 쓰냐? 이거 각 단어를 정의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표님 그래 블로그를 만들었고 카페는 만들었는데 여기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써야 될 글은 본인이 자기 선언문에 썼던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공부한다는 게 뭔지 써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들면 찾아보는 거예요. 돈 공부 책을 읽어본다든지 돈을 공부하는 게 뭔지 GTP한테 물어본다든지 돈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썼던 이 자기 선언문의 단어들을 하나씩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가르치는 건 뭐지? 저한테 돈을 가르친다라는 정의는 제가 직접 해본 것만 알려드린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사용해보고 이게 맞다라는 것만 가르친다는 게 제 교육 철학이거든요. 이것도 이때 정의를 한 거예요. 나한테 돈을 가르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네. 이런 걸 정의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업투자자라는 것도 정의해야 되겠죠? 전업투자자 정의해 보니까 투자를 통해서만 먹고 사는 사람? 이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전업투자자는. 안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행복했던 전업투자자는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업투자자를 정의를 했어요. 투자자는 어떤 사람이다?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투자자다. 그리고 그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전업 투자자다. 이렇게 이제 저는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 공부는 처음이라 책에도 그 내용을 담았고 제가 쓰고 있는 블로그, 카페에도 다 이 글을 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카페를 만들고 혹은 블로그를 만들고 혹은 SNS를 만들어서 내 자기 선언문의 이야기를 써 나가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은 대표님 뭐 써요? 이걸 이제 조합하면 돼요.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친다는 건 뭔데?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 투자자는 뭔데? 20년간 돈 공부해보니까 어떻던데? 장점 5가지, 단점 5가지. 20년간 돈 공부하고 깨달은 거 10가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만들어 보세요. 이것부터. 자, 이렇게 나를 알고 카페에 글까지 쓰고 나서 이제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나와 같은 사람을 찾으면 사실 폭이 너무 넓어질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독방 육아를 했다 내가. 근데 독방 육아를 했는데 나는 한 명만 독방 육아를 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쌍둥이 독방 육아가 있어. 그럼 나는 쌍둥이 독방 육아에 찾아가는 거예요.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그 세분화시키는 과정을 자기 선언문에서 먼저 쓰고 세분화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나처럼 독방 육아를 했는데도 잘했던 사람들, 나처럼 경력 단절이 됐는데도 그걸 잘 이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네. 뭐 내가 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돈 공부를 나보다 앞서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발자취를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쓴 책 3권 정도를 그냥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읽어도 돼요. 두 번째는 잠재 고객 찾기예요. 자, 앞서 예를 들었던 분 중에 미니멀 라이프가 있어요. 네. 이분은 사실 미니멀 라이프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네. 원룸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좁으니까 복잡한 거야. 그래서 작은 거 필요한 것만 사는 습관을 들였대요. 그래서 그 작은 공간을 꾸미는 환경으로 이제 점점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걸 사는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뭐 오늘의 집에 가볼 때도 있고, 원룸 디자인과 관련된 곳에 갈 때도 있고, 미니멀 라이프와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데도 있을 네. 거고, 그런데 일단 가보는 거예요. 가봐서 이 사람들이 뭘 많이 구매하고, 네. 뭘 궁금해하고, 뭘 많이 적어놨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가장 나의 이상과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두 번째, 그 사람들한테 배우는 사람, 혹은 내가 나중에 세 번째 줄, 미래의 내가 됐을 때 나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공간, 그런 공간 한 3군데 정도를 가보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3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기선언문 작성하기. 두 번째, 자기선언문 작성한 걸로 채널 만들어서 그 문장을 구조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정의시키기. 그리고 세 번째, 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비슷한 정의를 한 사람들의 채널을 가서 보고 학습해라는 거예요. 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 유튜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 채널이다. 그럼 경제 유튜브. 내가 먹는 채널이다. 먹는 유튜브. 그 3군데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어보고, 그 사람들이 찍은 채널에 댓글을 달는 걸 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뭔지도 파악해보고, 그런 과정을 갖는 게 바로 찾기 과정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찾았으면 두 번째 우리가 뭐라 그랬죠? 3가지 기억하라는 것 중에 쌓기. 쌓기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이 쌓기는 이제 카페에다가 제가 글을 계속 쓴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봤던 잠재 고객이 있는 커뮤니티에도 글을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을 계속 써나가고, 블로그를 계속 써나가고, 나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에서 내 글을 계속 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쌓기입니다. 계속 내 글을 쌓아나가고 나를 계속 알리기 시작하면, 대표님 도대체 이 어려운 과정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 언제까지가 어디냐면 시장에서 제안을 먼저 받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블로그에 10명도 안 와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 직원이 제가 이거를 작년에 가르쳐서 이 방식대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 평균 방문자가 20-30명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관련된 분야에 교육을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 담당자면 뭐 누군가 강사를 찾을 때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재테크 강사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내 블로그가 노출만 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적혀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선언문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해놔도 하루에 아무도 안 오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검색을 해요. 나를. 내가 구체화적으로 정의가 돼 있으면. 네.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강사 이렇게도 해시태그 걸고 네.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리는 일이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파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강사로서 혹은 내가 팔 수 있는 뭔가를 남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제안을 첫 번째 받을 때까지 글을 쌓아 올려야 돼요. 시기적으로 얼마나 대표님 많이 걸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나중에 뒤편에 답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과정을 최종적으로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에 이제 제안을 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건 뭐냐? 내가 제안받을 때는 공급가에 의해서, 시장가에 의해서 내 몸값이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재테크 강의를 가는데 15만 원, 나를 섭외를 한 거야. 그럼 이 시장에 제안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안받는 거는 어쩌면 시장이 어려워지면은 제안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김 작가님 생각나시죠? 코로나 때 오프라인 강연 다 끊겼잖아요. 그렇죠. 그때 강사로 먹고 사시던 분들 진짜 힘들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나 혹은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에서 제안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사실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시장에 제안할 수 있을 때까지 쌓는다면 이제 코로나 때 오프라인이 다 막혔네? 그럼 나는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제안해보고 싶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카페들이 있겠죠. 네. 카페 회원이나 뭐 블로그 회원이나 이 사람들한테 이제 내가 제안할 수 있죠. 예전에는 시장에서 오는 강연만 받았는데 이제는 저 이번에 이렇게 강의 한번 할 거예요. 들으실 분들 오세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서 제안받을 때부터 시장에 제안할 수 있을 때까지 네. 반복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자, 남한테 알리고 쌓기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네. 이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가 가장 초라할 때, 가장 평범할 때 가장 많은 글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제가 첫 번째 글을 어디에 썼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싸이월드. 네,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 네. 제가 당시 한 10분 정도 글을 썼어요. 그래서 싸이월드나 블로그에 꼭 글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뭐가 남죠? 날짜와 연일이 남아요. 네네네. 이거는 빼박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클래스 101이라는 플랫폼에서 네. 투자 강의로는 1위 인플루언서로 등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강의 소개를 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제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에 썼던 제 매매 일지를 올려놓은 거예요. 14년 전에 매매 일지 그 10분 남짓해서 쓴 거를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냐? 내가 만약에 지금 제가 저 한 달에 몇 천씩 버는데요? 저는 자산이 지금 한 10억 정도로 굴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와닿을까요? 별로 안 와닿겠죠? 자, PT쌤들 중에서 가장 장사를 잘하는 PT쌤은 누굴까요? 과거에 뚱뚱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몸이 좋았을 때. 혹은 멸치였던 분, 제가 되게 멸치였거든요. 멸치였던 사람이 몸이 좋아졌을 때. 네. 이런 쌤들이 훨씬 더 인기가 좋겠죠. FF부터. 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흔히 이야기해서 내가 가장 비루하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글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쓰는 글이 가장 큰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쓰는 글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쓰는 이 책에도 그 매매 일지가 담겨 있어요. 그 10분 남짓에서 썼던 그 글이 지금까지도 엄청난 무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대표님 제가 쓸 글이 없는데요. 아무 글이나 쓰셔도 돼요. 대신에 글을 썼다라는 흔적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글이든 상관없으니 본인의 이야기를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가장 결핍하고 비루할 때 그때 쓰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힘이 돼요. 자, 제가 이 사례를 잠깐 드리고 싶으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다이어트 전자책 한 권으로 30억 매출을 쌓았던 친구입니다. 단 한 권으로. 그래서 이 친구도 뚱뚱했던 본인의 과거가 있었는데 수년간 반복돼서 요요 현상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만 다이어트를 다 해봤대요. 본인이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대요. 식단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근데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이걸 성공하고 나서 제가 받는 거잖아요. 공식은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를 뭘 정의했냐면 제가 전업투자자를 정의했다 그랬죠. 새롭게 저만의 것으로. 이 친구는 뭘 정의했냐?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다라는 단어를 정의를 한 거예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게 뭔지 제가 물어봤더니 이게 뭐냐면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을 판단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몇 시에 자는 사람이면 언제 먹었을 때 가장 칼로리가 적게 들어가고 가장 살이 안 찌는지, 내 체질에는 뭐가 가장 요요가 안 오는 거를 찾을 수 있는지 이런 식단을 다 짜준 거예요. 체질마다 뭘 먹어야 되고 몇 시에 자는 사람은 몇 시에 먹어야 되고 이걸 정의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다라는 단어를 만들고 그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정의를 한 거예요. 강의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호응을 했고 즉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이 친구의 사례를 듣고 만든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이런 거예요. 28년간 살찌는 체질을 가지고 이 친구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쪘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결국 요요로 돌아왔다. 이게 자기 선언문이겠죠.
근데 밑에는 지금은 여유 없이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있는 다이어터 누구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저렇게 됐겠죠. 물론 이거는 제가 끼워 맞추긴 거긴 해요. 그러나 과정이 너무 동일한 거예요. 너무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오만 다이어트를 다 하고 여유 왔던 것까지 다 적어 놓은 거야, 블로그에. 네. 그러니까 증거 자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살을 뭐 60kg였다가 55kg까지 뺐었는데 다시 60kg로 돌아간, 뭐 55kg였다가 52kg까지 뺐었는데 다시 60kg로 돌아간 이 흔적들을 다 남겨놓은 거예요, 블로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앞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쌓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결핍에서 그냥 글을 쓰는 거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무기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범한 결핍의 과거 이야기들이 결국 평범함과 결핍을 극복하는 이야기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어려워하는데 그걸 가장 쉽게 공식화시킨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찾고 쌓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연결하는 거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장한다는 거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즉 탐험가가 아닙니다. 확장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씩 넓혀 나간다. 개척자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진짜 친한 동생이 있는데 네. 식당을 해가지고 한 달에 순이익을 한 2천만 원씩 이상을 15년 전부터 벌었어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순이익을. 근데 이 친구가 식당으로 해서 돈을 벌면 제가 그때 계속 이야기했던 게 식당은 하나 더 해라. 비슷한 식당 하나 더 해라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형 저는 이제 진짜 식당 못 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바로 도전했던 게 명품 쇼핑몰을 만들고 또 P2P 사이트도 만들고 실행력은 좋아가지고 계속 새로운 걸 한 거예요. 즉 이 친구는 뭘 한 거죠?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탐험가가 된 거예요. 근데 결국 7년 동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벌어놨던 돈을 대부분 다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연결의 단계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확장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에서 개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닭을 팔았다. 그럼 그 다음에 오리를 팔아보고, 오리를 팔아봤다. 그 다음에는 뭐 다른 요식업과 관련된 직종으로 이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자면 요식업으로 시작하신 분들이 확장을 한다라는 거는 타 지역으로 진출해 본다든지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기획해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를 밀키트를 판매해서 매출을 늘려본다든지 이런 게 확장 연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인맥 모임을 내가 만약에 좀 주최를 해서 잘 했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걸로 돈을 네. 꽤 벌더라고요. 맞아요. 근래에도 제가 이거 컨설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인맥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보통 콜라보를 합니다. 와인 사업자들이랑 콜라보해서 우리가 인맥 모임을 통해서 한 달에 와인을 한 1억씩 소비해 줄게. 우리한테 제공해 줄게 뭐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큰 모임 같은 데는. 그리고 뭐 여행 상품과 이어서도 되고 그다음에 인맥 모임을 통해서 이성이나 결혼 상품까지 이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 강연 초청을 저도 이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강연 초청을 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연결이라는 소리예요. 또한 이런 것도 있겠죠. SNS로 이제 내가 육아 전문가가 된 거야. 국민템 막 먼저 찾아내고 쌍둥이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핫 5개 뭐 이런 걸 이제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내 채널 안에서 내가 사용해보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죠? 공동구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 제안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파는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채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나한테 협찬 좀 해줄 수 있어? 아니면 나하고 공부 같이 해볼래? 이렇게 이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를 먼저 배우고 공동구매한 걸 먼저 배워요. 근데 팔 게 없는데 뭘? 내가 채널이 없는데 뭘?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하다가 남들 해라는 거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포기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선언문에 이어서 자기가 이야기할 주제가 없는데 그렇죠. 어떤 유튜브를 한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는 거 유튜브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소개하고 돈 공부하는 거는 뭡니다라고 소개하고 돈 공부할 때 필요한 거 5가지 소개하고 돈을 가르치는 그 방법 5가지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에서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법만 계속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방법만. 누가 이거 해서 돈 벌었다 하면 거기 찝죠. 누가 이거 해서 돈 벌었다 하면 거기 찝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뭐 SNS,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떻게 하면 돈 버는지. 맞아요. 요즘에 좀 더 핫한 건 AI로 돈 버는 맞아요. 방법 뭐 많은데 결국에는 내가 먼저 나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하고 그 정의의 끈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 뒤에 컨텐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결 확장해 나간다라는 단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긴 시간일 것 같잖아요. 여기까지 가는데. 사실 너무 긴 시간이긴 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제일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강의들은 뭐죠? 연결 확장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이렇게 하면 돈 쉽게 법니다. 저렇게 하면 돈 쉽게 법니다. 근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찾고 쌓고 연결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찾고 쌓고 연결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찾기, 자신을 알자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지난 책에도 2년 전에 쓴 지난 책에도 표현을 했는데 본질입니다. 본질이고 쌓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브랜딩입니다. 그다음에 연결을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입니다. 자,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조금 왜 연결이 시스템이지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여행 모임을 운영하는 운영자라면 나는 와인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와인 전문가랑 이제 뭘 할 수 있죠? 콜라보 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와인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아낄 수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의 핵심은 뭐죠?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시간을 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의 정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한테 줄 시간이나 내가 남한테 줄 자본이 없으면 시스템은 완성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내 시간이 우선 먼저 쌓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찾기에 걸리는 시간은 단 하루입니다. 하루면 자기 선언문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쌓는 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입니다. 자, 대표님 3개월 만에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권의 책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쓴 자기 선언문을 정의하는 거, 채널을 만드는 것까지가 늦어도 3개월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연결 시스템까지 가는 데는 3년 정도가 걸려요. 제가 이렇게 이 순서대로 가본 사람 중에 그리고 꾸준히 이거를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써서 3년 이상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정말 대부분 월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여기까지만 해보라는 거예요. 3개월하고 하루입니다. 3개월하고 하루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이미 시장에서 5% 이상의 상위 전문가가 돼요. 아니 무슨 5% 이상의 상위 전문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주식책 3권 이상 정도 간 사람이 5%가 안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아와 관련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육아책 3권 읽은 사람 100% 없습니다. 상위 5%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기 개발하고 싶다? 자기 개발책 3권 이상 읽은 사람 100명 중에 5명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3권의 책만 읽으시면 돼요. 그럼 이미 뭐다? 상위 5%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쓸 수 있는 거는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3개월하고 하루만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남의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해요. 첫 책 쓰고 지금까지 오프라인 대면으로 만나 뵀던 분들이 한 4,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지금도 1년에 100명 이상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대면하면서 상담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직장생활 10년 하신 분, 직장생활 20년 하신 분, 직장생활 30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한 대표님 저는 집에서만 가정주부로만 10년 살았어요. 가정주부로만 20년 살았어요. 가정주부로만 30년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 제가 항상 똑같은 질문을 드려요. 어떤 질문을 드리냐면 직장생활 30년 하신 분한테 20년 했을 때로 돌아가면 어떤 걸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 직장생활 20년 하신 분한테 직장생활 10년 하신 분으로 돌아가면 어떤 걸 하실 거예요? 직장생활 10년 하신 분한테 사회초년생 때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전부 다 대답이 비슷해요. 뭘 대답할 것 같아요? 직장생활 30년 한 사람이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뭘 하고 싶다 할 것 같아요? 그때 회사를 그만둘걸? 전혀 모르겠는데요? 정답이 있었어요, 방금. 뭐라고 했죠? 솔직하게? 그때 회사를 그만둘걸? 그때 회사를 그만둘걸? 그리고 새로운 시작할걸?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걸? 창업할걸? 뭐 그런 건가요? 창업할걸? 맞아요. 그때 내일을 할걸. 그때 내일을 찾을걸. 동일했어요. 10년 직장생활 하신 분도 10년 전으로 돌아가자면 뭘 하실 거예요? 하면 내일을 찾아볼 거예요. 20년 하신 분도 과거로 돌아가 뭐 하실 거예요? 나의 일을 찾아볼 거예요. 가정주부분들도 똑같더라고요. 20년 동안 대표님 저는 진짜 애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시면 뭐 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볼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을 줘야 되겠다. 이게 내 양지에서의 마지막 미션이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그 결과값을 이번에 내어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면 3개월 1일 후에 여러분들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간 돈을 공부하며 돈을 가르치고 있는 전업투자자 김종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기와 쌓기와 연결.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3개월 1일 만에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 자세한 방법은 아마 요 책에 평범하지 부자가 되고 싶고 이 책 안에 아무래도 강연 뭐 지금 한 3, 40분 만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짧은 미니 강연에 아마 담아주지 않나 싶습니다. 책에 제가 미션을 많이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그때그때 이 미션지를 실행을 하시면 돼요. 네. 자기 선언문을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앞에 뭘 해야 자기 선언문을 쓸 수 있는지 그런 미션을 제가 10가지 넘게 담아놨고 특히 이제 마지막에는 사실 투자도 담았어요. 그래서 왜 투자를 담았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 이상은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끊어라는 말을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하지 마라 해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좀 쉬운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제가 사용했던 펀드 전략 한 가지를 담았고 그걸 책 속에 QR로 담았으니까 QR 찍으시면 영상으로 이렇게 또 강의를 미니 강연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진짜 한 50대까지는 활동을 많이 안 할 생각이라 가지고 올해 내년까지만 딱 활동하고 안 할 생각이라서 여태까지 활동했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이제 오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대부분 제 주변도 그렇습니다.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넘어서 50대에도 평생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으신 분들에게 이 책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만드는 방법을 좀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범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럼요. 제가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그 본인도 평범하셨잖아요. 근데 평범한 모두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건 조금 죄송한 이야기긴 한데 결혼 전에 깨달았으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 후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책임질 가족도 생기고 책임질 가족들 덕분에 써야 되는 시간도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젊은 친구들이 봤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본인의 소득 이상은 언제든지 직장을 다니면서도 벌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저는 너무 많이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봤고 그리고 실제로 제도 해봤던 길이고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최근 미니 강의에서 마지막 질문으로 독자들이 책의 내용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서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사실 하는 방법을 제대로 과정을 설명해 준 책이 여태까지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이쪽 분야로 계속 2년 전부터 공부를 하고 찾아봤거든요. 시장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뭐 시스템을 만들어라. 근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브랜딩이 돼 있어야 되고 브랜딩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는데 이 과정을 정확하게 담은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몰라서 못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알면 할 수 있냐? 할 수 있게끔 공식으로 담았긴 해요. 제가 해봤고 제 주변에도 하고 있고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면 할 수 있다. 네, 하면 할 수 있다.